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한국과 중국이 무려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의제를 사전 점검하는 의미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로 통해서 약 6년 만에 경제의 최고위급 대면 회담이 재개될 전망을 보였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어제 중국 경기할 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재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9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바다를 사이에 둔 찐린인 이 한중이 32년 이 지기인 라오펑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양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공급망 그리고 전략적 협력이 될 텐데요.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라면서 요소나 갈륨, 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의 공급망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사업을 선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의 또 관련해서 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의 주식 유통 물량을 확대해서 자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HD한국조선해양이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주식 266만 3,193주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는데요. 이번 거래는 오늘 이제 개시 전에 시간의 대량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식 매매가 진행되면 HD현대중공업 주식의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발행 주식 총수는 8,877만 주로 이 지분율을 보시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는 78%를 HD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투자자의 지분을 포함했을 때 유동주식의 총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서 주식의 유동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욱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블록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충격 조금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까지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즌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식품업계는 정말 방긋 웃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고물가 같이 환경 자체는 녹록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실적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해외로 가보면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도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을 제외하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나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소폭 증가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에 39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실제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에는 핵심 권역으로 볼 수 있는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성장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종목들 가운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이고요. 이번에 주요 식품 기업들 가운데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1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857억 원의 매출과 80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57% 늘었고 영업이익은 23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매출이 83% 증가하면서 전체의 비중의 75%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해외 쪽이 이렇게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롯데 웰푸드도 앞서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늘면서 당시 주가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오뚜기나 동원 F&B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품업계들의 실적이 모두 좋았다는 점에서 식품업계들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이나 말씀드린 대로 삼양식품은 어제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간 흐름이었고요. 이뿐 아니라 대상이나 롯데 웰푸드 기사에 언급됐던 종목들 위주로 식품주들의 주가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소식도 함께 보시죠. 이 실적 보실 텐데요. 엔캠 관련된 실적입니다. 이 전해에게 전문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엔캠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781억 원, 영업 손실은 11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은 46.3% 하락했고 영업 손익은 같은 기간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당기 순손실도 2,986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순손실 규모는 무려 14,531%나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엔캠이 5월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되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주가가 상승하다가 결국 막판에 하락하면서 거래 자체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가운데 이렇게 실적 시즌이 있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주가 충격이 있거나 혹은 이미 선반영이 됐을 때는 이후에는 반등하는 흐름들도 있으니까요. 오늘장 실적 관련 종목으로는 엔캠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뉴스는요, 오늘장 테마를 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극심한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으로 국가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일단 특히 종합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이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부서, 저출생 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이 주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 달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제시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 반영 논의를 마친 뒤 6월에 저고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의 방향이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당초에는 3월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지난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시했던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신설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이후에 6월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이렇게 저출생 관련된 대책 소식도 나오게 되면서 어제장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엔젤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꿈비, 토박스 코리아 정도 모두 이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었고 이 가운데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오늘장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외에서 또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들이란지 교육주들이었습니다. 교육주들이 특히나 큰 폭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의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이 됐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서울고법 행정칠부 오후 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로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관련해서도 기각이 되면서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메가MD나 IB기명, 비상교육, 애니능률 같은 교육주들 어제 시간외에서 흐름 좋았기 때문에요. 정규장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